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사 로저스와 파이도는 오늘 12월부터 선불요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나 마일리지 처리 및 보상 방안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로저스는 전국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며 12월 16일부터 후불요금제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선불요금제 고객은 홈페이지나 대리점을 통해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며 12월 16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해지됩니다. 한편 로저스 통신망을 이용하는 차트사와 다른 이동통신사인 쿠도와 럭키모바일은 선불요금제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17일 토론토 보건부는 추운 겨울 동안 호흡기 질환 감염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사스코브이2의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약국과 워크인 클리닉에서 RSV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온타리오 정부는 지난해 백신 접종 비용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노약자와 고위험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백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 RSV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이번 시즌에는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토론토시 백신 접종 예약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11월에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콘서트 기간 동안 스위프트의 많은 팬들이 토론토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토론토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4만 명의 관객이 예상되며 이미 매진된 11월 1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6회의 공연이 있습니다. 관광기관 디스티네이션 토론토는 이번 토론토로 약 1억 5,200만 달러의 소비가 일어나고 총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EO 앤드류는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관광 소비는 1억 4,100만 달러, 토론토 팬들의 소비는 1,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월에는 밴쿠버에서 캐나다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주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 구매와 외식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1%는 식료품 구입 시 신중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44%는 외식이나 포장 주문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0%는 카풀, 대량 구매 및 할부 구입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고 14%는 룸메이트와 공동 거주하며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델하우지 대학교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소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에서는 저소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괴혈병 진단을 받은 65세 여성의 사례를 보고하며 건강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재정적 안정적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48%는 여전히 개인 파산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제 캐나다 축구협회가 주최한 제3회 축구인의 밤 행사가 12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성안리에 열렸습니다. 약 300명의 한인 축구 동호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주재홍 총무이사와 문은숙 선수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행사에는 유성훈 제 캐나다 탁구협회 회장 대행, 이우은 한카 노인회 회장, 한국초등 아이스하키연맹 이규현 부회장, 토론토 한인노인회 김영환 이사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허경 회장은 축구로 모두가 하나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자 축구 동호인의 활성화가 한인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 한인노인회 김영환 이사장은 축사에서 축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줘서 감사하다며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2024년 대회 결과 발표와 함께 트로피가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제캐나다 축구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안수환 대표와 김영범 회원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습니다. 행사 중에는 각 팀 대표들이 참가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도 열려 한국항공 왕복권과 60인치 삼성 스마트 TV 등 다양한 상품이 주어졌습니다. 허경 회장은 여름 시즌 동안의 헌신에 감사하며 한인 축구 커뮤니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 콘도 시장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며 전문가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어바네이션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에서 신규 콘도 매매가 단 567건에 그쳐 이는 199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최근 10년 평균 대비 87%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신규 콘도 판매는 3,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2021년 대비 84%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콘도 매매가 1996년 이후 최악의 연간 판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어바네이션 대표 숀 힐데브랜드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멀리하고 실수요자들이 더 저렴한 옵션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개발업체가 신규 공급을 줄이고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시장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분양 콘도는 23,918개로 전분기 대비 4.4% 감소했으며 올해 2분기 최고치와 비교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단 한 개의 콘도 프로젝트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사전공사 단계의 미분양 유닛은 11,629개, 공사 중 유닛은 11,356개, 완공된 미분양은 933개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채 부담이 여전해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대규모 콘도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온타리오주 24개 공립대학의 노조 교수진들은 파업을 묻는 찬반 투표에서 79%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76% 이상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파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약 14,000명의 교수와 강사진들은 임금 및 업무량, 고용 안정 등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고용협의회와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온타리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학들이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양질의 교육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